권사행식에서 먹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한테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 건강의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 운동, 영양.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 성분이 뛰어난 음식을 섭취를 해도 감정적으로 꼬라지가 좀 복잡한 사람은 먼저 꼬꾸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화나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열받아가지고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연기를 잘 못했지만 그냥 본 것처럼 해주세요. 본 것처럼. 이게 전혀 근거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감정 관리를 잘못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영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든지 또는 무슨 병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서 화내신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많이 몸이 아파버리면은 여러분 감정이 좀 무뎌져 버리잖아요. 웬만해서 화 안 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영양이 가장 중요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감정이다. 그런데 이 식에 대해서 감정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먹는 게요, 감정과 많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이?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뇌에서 쾌락 호르몬이 단기적으로 나오거든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쪽에서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넘어가 버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끔 먹으면 그런데 집에서 매일 같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요, 이 먹는 것을 하는 것, 이 요리하는 것 가지고 저는 집에서 지금도 설거지만큼은 제 아내보다 잘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해보셨어요?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설거지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는 원래요, 아까 말한 대로 10년 동안 고생할 때는 설거지도 안 했던 놈입니다. 나도 남자다웠습니다. 20세기 남자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남자가 설거지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보면 큰일 났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남자는 설거지 안 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기 몇 동 몇 호 누구는 교수님인데 당신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설거지도 잘한다더라고. 일요일마다 설거지를 한다더라고.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절대로 나한테 설거지 하라고 말을 안 합니다. 나는 그냥 하라고 하면 좋겠어. 하라고 하면은. 내가 버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흘러서 언젠가는 그 교수님이 요즘은 평일날도 일찍 와서 설거지를 한대.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위험하구나. 그리고 설거지가 뭔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별것 아니다. 설거지 해본 놈은 다 압니다. 별것 아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에 비교하면 설거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여러분 힘들게 인생을 사십니까?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운동이다 생각하고 운동이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기분 좋게 운동이다 생각하면서 하면 이게 건강에 좋아진다고 여러분 미국의 의사들이 밝혔어요. 이걸 우리는 unactive exercise라고 불러요. unactive exercise, 비활동성 운동.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건 운동 안 됩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막 발을 까치발을 하면서 행복하네, 이러면 이건 운동이란 얘기예요. 이게 실험 결과 밝혀졌어요. 청소를 하면서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남자가, 이런 놈은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설거지 청소를 하면서 나 지금 에너지 쓰고 있네, 운동이네, 이러면 이게 unactive exercise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 생각 사자를 제가 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했더니 첫 번째 충격이 별것도 아니고 쉽더라. 옛날 제가 자취해봤거든요. 자취할 때고 비교도 안 돼. 우선 설거지 환경이 좋잖아요. 두 번째는요, 설거지를 하니까 저쪽에서 변해요. 아니 설거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뒤에서 나를 백허그를 해. 어떤 여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여자가 왔겠습니까? 쳐다봤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웃는데요, 그 웃음을 나는 지금도 못 잊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더 웃어봐라. 그 다음부터 설거지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와서 꼭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갑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제 아내가 안 보여요.
보니까 저쪽 소파에 앉아서 혼자 먼저 차를 마시고 있네. 나는 그래서 설거지를 다 끝내놓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 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냐고. 다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고. 당신은 말로 다 까먹는다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아니, 여자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 아내는 저한테 뭘 요구했느냐? 설거지 다 한다. 이제 설거지 다 한다. 여자가 뭐 설거지 못한 줄 아느냐? 음식 해봐라. 요리를 말합니다. 요리를. 처음에 요리를 말할 때 비교했던 인물이 차승원 씨입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 줄곧 오랫동안 차승원 씨에서 백 선생으로 바꿔졌습니다. 늘 말합니다. 백 선생 보라고. 나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늘 경쟁의식을 느끼니까 백 선생 보라고. 후더하게 잘생겼지, 돈 많지, 요리도 잘하지. 나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그럼 소유진이냐? 그런데 이 말을 직접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별것 아닙니다. 참으면 됩니다. 참으면 돼요.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은, 즉 하느님은 그대를 선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능력은 그대의 손에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참고 견디는 능력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 조금 참으면 지옥도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거 집에서 딱 맞더라고.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만 참으면 천국이에요. 못 참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 소위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사바. 산스크리트로 사바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사바라는 말이요. 사바라는 말이 인토, 참는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는 땅. 참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참는 땅이랍니다. 여러분, 조금 참으면 자기 관리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조금 참으면 관계 관리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참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럼 꼭 나만 참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참 편리했었습니다. 참는 땅이 아니라요, 참으면 살만한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나 제 아내는 참으면 살만한 여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아무리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참으면 살만한 곳입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참자, 무조건 참자가 아니라 조금 참으면 그래도 살만하다. 그럼 우선 부부 사이에서 참으면 살만한 여자다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늘 싸우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먹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장수의 과학적으로 밝혀진 딱 하나의 요소라 소식이거든요. 소식. 동의하십니까?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좀 더 먹으려고 하면 바로 난립니다. 바로 그걸 또 먹는다고, 또 먹는다고. 예? 건강관리 그렇게 하니까 그 건강이 관리가 안 된다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틀린 말을 합니다. 몸이 야였답니다. 이게 야윈 겁니까? 먹어야 된답니다. 먹어야 된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어야 된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틀린 말씀을 하시지만 부드럽게 하십니다. 제 아내는 옳은 얘기를 무섭게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딜레마입니다. 아무튼 아내가 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다. 이 식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식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모님과 잘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모님하고 혹시 식사하면 옆에 앉으세요? 마주 보세요? 아주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마주보는 공간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 본능 내에, 여러분, 긴장의 공간, 적대적인 공간으로 우리 뇌에 새겨져 있어요. 뭐 제가 석기시대 때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간은 친밀의 공간이고요, 뒤에 있는 공간은 공포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주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마주볼 때는 상대가 내 편이라는 걸 늘 확인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는 맨 얼굴로 먹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먹습니다. 그러다 가끔 기분 나쁠 때는 먹을 게 없으면 이것저것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별로 조금 먹다가 말아버릴 때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여자가, 여러분, 그냥 여보 오늘 먹을 게 없구나, 어떻게 했네, 미안해서,
이런 천사 같은 여자하고 사는 분이 계시지만 저도 우리 여자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자의 마음이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가끔 한 번씩은 내가 이러면 깜짝 놀라서 바로 말합니다. 왜 그래? 왜? 표정이 왜 그래? 먹을 게 없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냥 조용히 미안해, 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나 좀 배가 불러서 그러는데 이러면 되는데 바로 또 대꾸하는 놈 있죠. 왜?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 그래, 먹기 싫어도 그런다. 그럼 뭐 먹을 게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습관대로 하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생이 복잡해진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다가 싸우는 놈이 그렇게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밥 먹다가 사랑이 움터요. 사랑이 높아져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밥 먹다가 열받아요. 밥 먹다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요, 무조건 맛이 있든 없든 감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사모님이 자기야 이거 좀 짜지 않아? 그때 또 맞는 말 한다고 좀 짜긴 짜네? 이런 놈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좀 짜지 않아? 그럼 오게 해야 됩니다. 아니야 간간하니 좋은데? 지가 짠지 알고 있는데 그때야 내가 충고해야 되겠습니까? 좀 싱겁지 않아? 그래도 그냥 아니야 이거 싱거우니까 좋은데 건강에 싱거운 게 좋다면서 그리고 오게 해야 됩니다. 야, 나는 이제 어머니 밥 못 먹겠더라. 당신 밥한테 내가 길들여졌나? 와, 당신 대단하네. 또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는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하고 여러분 며느리하고 둘이 전화해가지고 둘이 확인합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걸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앞에 가면은 어머니 밥이 최고라고, 어머니 반찬이 최고라고. 여러분 아내 앞에 가면 아내 반찬이 최고라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요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리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리 하나 정도는 해야 섹시한 남자랍니다. 여자들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섹시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요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요리 하나씩만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게 라면에다가 여러 요리 넣는 거 있잖아요. 뭐 버섯도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리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그게 요리냐고. 그건 요리가 아니랍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자, 아무튼 먹는 게 중요하니까 마주보지 말고 옆으로 앉아라. 옆으로 안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안 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안 보고 그냥 앉아서 여러분 친밀의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언입니다. 말. 왜 이 말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을 하루 정도 만약에 이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깜짝 놀라요. 저도 동영상으로 제 강의를 찍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말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의식적으로 합니까? 대답을 안 하면서 쉬는 시간을 그냥 없앨까요? 아니면 대답을 하실 겁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먹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1초당 눈을 통해서 10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인답니다. 1초당. 귀를 통해서 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인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후각을 통해서 10만 비트를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1초당 이렇게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감각기관이 뇌로 보내면 뇌가 이걸 처리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40비트. 그러니까 0.0004%도 처리를 못한답니다.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식을 활성화시키면 뇌가 어떻게 돼요? 뇌가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들어오는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넘기면서 처리하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의 95%는 무의식이다. 우리 뇌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영역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사실은 의식적으로 연구하고 산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뇌에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나중에 이성은 이걸 뭐래요? 합리화한다. 합리화한다. 여러분 행동이나 물건 구입이나 무슨 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은 무의식이 한다. 무의식이. 즉 감정이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 게 누가 해요? 의식이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합리화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분 많죠. 내가 그때 그 말 왜 한 줄 아냐고.
그냥 무의식으로 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하면 될 텐데 이걸 끝까지 우기면서 내가 사실 그때 그 말을 했던 이유는 꼭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막 이런다든지 내 상황이 그랬다고 막 우긴다든지 구차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기 이제 레온 페스팅그라는 사람이 인지 부조화라고 했는데, 인지 부조화는 잘 아시겠지만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인식이 달랐을 때, 여러분, 행동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인식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냐 이게 화를 냈어. 여자가 깜짝 놀래. 왜 화를 내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낼 일이 별로 없었어.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은 화낼 일이 없었다. 이것보다 더 큰 게요. 내가 잘못했네. 이게 큰일 났네. 혹시 이런 생각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말해놓고 나서 후회하신 적 있었냐고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쉽게 말을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얘들한테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얘가 게임하고 있으니까 야, 이 자식아 해놓고 갑자기 내가 화를 너무 빨리 냈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어. 내가 한 행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되돌려야죠. 동의하십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야죠. 바로. 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지금 남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이런 놈이 없대요. 이런 놈이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했던 행동을 인지를 조절해. 내가 지금 화내고 싶어 낸 게 아니라고. 네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나 오늘 또 본부장한테 얻어 터지고 왔다고. 이놈 얻어 터진 게 아니라 본부장한테 지금 칭찬받고 술 먹고 왔어. 그런데 본부장한테 얻어 터졌대 지금. 왜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지 부조화는 끊임없이 너와 나의 불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행동 조절입니다. 애한테 화를 딱 내놓고도 야, 이 자식아, 화를 내놓고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이거밖에 안 되지. 미안해. 내가 화낸 건 아닌데 미안해. 여러분, 그래서 상대의 마음은 문을 여는 게 여러분 소통의 지름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지 조절을 한다. 이걸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 부조화라고 설명을 했고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집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조직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죠. 아까 제가 밥을 먹을 때 아내하고 둘이 사이에서도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먼저 아까 말한 대로 아내가 먼저 전쟁을 거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 집만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자니까요. 여자가 먼저 전쟁을 걸어요. 왜 여자가 먼저 전쟁을 건지 아십니까? 여자는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결혼하면 바꿔질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바꿔져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결혼하면 술 안 먹을 줄 알아요. 줄일 줄 알아요. 담배도 피웠는데 애 낳으면 담배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을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들은 여러분을 교육을 시키고 은퇴하면 본격적으로 교육을 더 시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가끔 여러분 교육받을 때 많죠. 단지 우리가 그게 교육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가끔 이럴 때 있죠. 여러분이 뭐 술을 드셨다든지 좀 늦게 들어갔다든지 하면은 여보 나 좀 봐. 이럴 때 있죠. 나 좀 봐. 나 좀 봐. 이건 잔소리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교육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를 나 좀 봐 할 때 잔소리다 하면 그때 열받잖아요. 근데 교육이다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 바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교육이네? 우리 따라 삽시다. 교육이네? 이걸 교육 마인드라고 불러요. 교육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게 나이 들 것으로 예견되는 7가지 요소 중에 평생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 중에서 최고는 여러분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의 주체는 여러분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교육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시키는 방법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얘기하는 여자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틀린 행동하는 놈이 바꿔야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안 변할 줄 알잖아요. 항상 이렇게 여성스럽고 부드러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나이 먹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갈수록 부드러워지던가요?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갈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여자는 나이 먹을수록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노인이 되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할머니는요 용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뷔페 가가지고 제가 이런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는 용감해가지고 늦게 씹다가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쌉니다. 싸요. 가방에 넣어요. 그때 여러분 소심한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이거 싸는 거 보면 누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창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눈치를 아는데 이 할망구가 눈치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관계자가 좀 없고 빈 틈을 타서 들키면 어쩔래? 그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 들키면 내놓지. 여러분 들키면 내놓다는데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할머니가 용감해. 할머니 용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여자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해버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그 부드러운 여자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보고 싶고 손을 잡고 싶어서.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더 두근두근해. 왜 그래 이제 무서워서 두근두근해. 무서워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자는 남자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니까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교육을 한다니까. 밥 먹을 때도 밥을 왜 그렇게 먹냐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알았다고. 나 맛있게 먹겠다고. 이러면 되는데 밥 먹는 거지 간섭하냐고. 그럼 저쪽에 그게 간섭이냐고. 그럼 그게 뭐냐고. 이러다가 말싸움을 하게 돼. 말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자들의 뇌는 우리 뇌하고 달라요. 여자들의 뇌는 사람과 감정과 날짜와 관계되는 기억은요 놀라워요. 앙드레 모루아라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기억력은 여자의 기억력, 사랑하는 여자의 기억력이라고. 여러분이 애 낳았을 때 한번 잘못했던 걸 여자는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공해서 씁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그 대신 여자들은 날짜도 기억을 잘합니다. 결혼기념일, 시아버지 생일날까지 우리보다 기억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이게 여자고 속성인데 설명은 제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기념일 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가끔은 나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테스트할 때마다 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날짜의 기억, 그래서 결혼기념일 까먹어가지고 얻어 터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놈은 우리가 몇 년인데 그걸 꼭 기억해야 되냐고. 세상에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더 열받게 하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둘이 식사를 하다가 여자가 기억력, 여자의 소위 감정 창고에 들어있는 남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오늘만. 어? 너는 어제도 그랬다고. 내가 어제도. 그럼 저쪽에서 너도 그랬다고. 너는 작년에도 그랬다고. 너는 만날 때부터 그랬다고. 나중에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버지도 그랬다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네 아버지도 그랬다고 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좋은데 이 아버지를 또 두 자로 줄이는 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니까. 있을 수 있어? 동의하십니까? 그때 두 사람 사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문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이 교육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교육이구나. 두 번째는 아 교체는 아니구나. 교체하려면 교육시켜야 안 시켜요? 아니 제가 말 잘못했나요? 아니 교체할 놈을 왜 힘들게 교육을 시킵니까? 교체 안 하고 데리고 살려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부르고 교육하면은 교육이네 하는 마인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 교체는 아니구나 라는 안도의 이 외마디가 우리 뇌 속에서 튀어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받는 태도가 중요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교육받는 태도가 끄덕끄덕 하면 빨리 끝낸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모님 앞에서도 그냥 교육에 긍정적으로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끄덕끄덕. 빨리 끝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빨리 끝나고 가지고 말 한번 대꾸 해가지고 3시간씩 교육받는 놈 봤죠? 3시간 교육받다가 또 되돌아가지고 그 다음날 2차 교육받는 놈 보신 적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 여러분 소통의 방법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서 공감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